굉장히 온순했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뭐 해가 되는 행동 절대 하지 않았고 강아지한테도 물론 그랬고 좋은 입양자분께 구조해서 보내드려야겠다. 지난번부터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에선 황구 한 마리가 돌아다녔습니다. 비록 주인 없이 공원과 놀이터 주변을 떠도는 유기견이었지만 온순했던 성격 덕분에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상암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습니다. 상암이에게 밥을 주고 보살펴주던 사람 중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구조 계획까지 세우게 됐는데요. 그러던 지난 9월 말 상암이가 마취총에 맞고 쇼크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암이는 왜 이 마취총에 맞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안타깝게 죽은 떠돌이개 상암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기견 포획 시 마취총 사용을 개선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월드컵 공원 산책길에서 만난 떠돌이 개에게 보호소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 떠돌이 개는 마취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유기견 포획 시 사용되는 마취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글이었는데요. 이 글은 15,000명가량의 국민 동의를 받았고 그 후 상암이에 대한 소식은 SNS와 언론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떠돌이개 상암이. 상암이가 월드컵 공원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봄부터입니다. 관련 민원이 처음 들어온 건 지난 5월.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주민은 6월부터 상암이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집사람하고 여기를 이제 자주 오거든요.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을 거의 일주일에 뭐 4-5번 거의 매일 올 때도 있어요. 왔다 가기를 한 6월 말경에 봤지. 그때부터 이제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걔 때문에 매일 왔어요. 거의 매일. 7, 8월 달부터 산책하면서 봤었고. 날짜는 7월 20일인데요. 아이가 호수공원,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 저쪽 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보이고, 그 다음 날도 보이고. 온순한 성격에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했다는 상암이. 유기견 신세로 말라있던 몸이 안쓰러워 주민들은 매일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온순했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뭐 해가 되는 행동 절대 하지 않았고 강아지한테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되게 좀 짠하구나. 그래서 밥을 더 챙겨주고 싶다. 제가 이렇게 봉지밥을 던져주면 제가 이제 떠나면 먹었는데 저에 대해서 믿었는지 아니면 고마웠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저도 일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가기 힘든데 하는데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생겨서 매일매일 보게 되면서 정이 들었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상암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순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양호해 보였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인 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외부적인 질병이나 그런 것들은 피부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던 걸로 저희도. 안녕. 하지만 건강했던 상암이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다가와 자리를 내주진 않았지만 온순한 성격이었다는 상암이. 다른 강아지 무리와 어울리는 것 또한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드컵 공원 구석에 큰 포획틀이 설치됐는데요. 개를 빨리 잡아달라는 민원이 마포구청과 서울시 서부 공원 녹지사업소에 접수됐고
결국 사업소는 상암이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획틀을 발견한 상암이 지킴이들은 이 자칫 상암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지킴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상암이를 구조하고 새로운 가족까지 찾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상암이를 보살피고 지켜주던 사람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포획틀을 보고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공원 청소하시는 분이 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서 우리도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설치해 놨는데 잡히지도 않는다고. 포획틀 설치를 계기로 각자 상암이를 보살펴오던 사람들이 SNS를 통해 하나 둘 모이게 됐고 구조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상암이를 여기다 놔두면 저 아이가 목숨이 위태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크기의 황구면은 이제 보호소에 보내주면 이제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 강아지를 입양을 이렇게 공지를 올려서 입양자를 섭외해서 해줘야겠다. 사람들은 상암이의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기적적으로 입양 희망자가 나타납니다. 포획틀을 보고 나서 입양글을 바로 올렸는데 2, 3일 정도 안 돼서 이제 입양자가 이제 연락이 이제 오셨거든요.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집 앞에 마당도 있고 쟤를 이제 내가 이제 데려와야겠다 그런 취지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암이 구조가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입양 희망자가 노령이라는 점과 상암이가 길 생활을 오래 해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점도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상암이 지킴이들은 곧 다른 방안을 구상하게 됩니다. 입양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 상암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줄을 묶고 또 이렇게 길들이고 이런 과정을 훈련소 같은 데 좀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길을 들여가지고 이제 좀 입양자분께 넘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하지만 지킴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암이는 어깨 부위에 마취총을 맞고 쇼크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상암이 지킴이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진짜 빨리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연히 이제 그 SNS에서 죽었다라는 걸 듣고 쇼크사로 죽었다고 그렇게 들어서 저희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정말 분하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저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뭐 거의 정말 SNS상에서 사람들 얘기하고 들어봐도 명백하게 고의로 죽인 거예요. 상암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SNS와 입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큰 충격을 받은 상암이 지킴이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관계기관에 문의했습니다. 전화를 마포구청에 이제 해서 혹시 이런 그 강아지가 아이가 죽었는데 아시느냐 했더니 이제 구청의 유기견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은 마포구기는 하지만은 그 행정관할이 서울시의 그 서부 녹지사업소 소관이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여쭤봤던 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5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부터는 그쪽에도 포획틀을 설치를 했었어요. 문어비추 기지에도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쯤부터는 이제 저희 평화의 공원으로도 이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쪽에도 설치를 하고. 6월엔 문화비축 기지에, 8월부턴 공원 일대. 수개월 동안 포획틀을 사용해 유인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획틀 설치해서 그 안에 이제 먹이 넣고 이제 유인을 하는데 네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119에서도 몇 번 출동을 했는데 상암이 뭐 유기견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도 포획을 못 하니까 수출에 담당이랑 통화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받기 전에 네네. 이미 이제 서부 녹지사업소에서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의치 않다고. 서울시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측은 상암이를 포획해 시민들에게 인계하려 했다는데요. 그쪽 분들이 이제 뭐 포획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이제 뭐 입양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도 잡게 되면은 일단은 동물병원에 인계는 하는데 네. 바로 이쪽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입양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꼭 마취총까지 사용해야 했을까? 마취총은 동물구조 전문가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사실은 뭐 진짜 공격성이 있다거나 뭐 진짜 치료가 급한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치료가 급한데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얘를 잡아서 치료를 하게끔 하고 뭐 좋은 데로 입양 보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뭐 그런 상황일 때는 마취총을 조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상암이는 저희가 봤을 때도 성격이 굉장히 온순했고 뭐 어느 정도 가까이 가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였는데 예. 그 상황에서 굳이 마취총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상암이가 마취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몇몇이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상암이는 이미 쇼크산 뒤였습니다. 상암이 지킴이들은 왜 굳이 마취총을 사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구조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마취총을 사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마취총을 맞은 부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는 없었나? 위험한 마취총을 꼭 쏴야만 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취총 포획은 9월달 초부터 저희가 의뢰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취총을 사용한다는 건 크나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요.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도 마취는 큰 주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도요, 마취하는 과정은 되게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에요. 한번 정말 죽였다가 살리는 과정이거든요. 유기견을 포획할 때 사용하는 그 용량은 중성화 수술하는 용량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성화 수술은 어차피 사람이 계속 핸들링하는 중에 보통 뭐 15분, 20분 정도 마취를 목표로 하는 건데 유기견이나 야생 강아지들을 포획할 때는 15분, 20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획해서 이동하는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이 아이도 안전하고 그리고 포획하시는 분도 안전하려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좀 유지가 되는 마취제를 선택했을 거고 수개월간 포획을 하지 못해서 마취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죽은 사진을 보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제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하게끔 돼 있다.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이제 포획 관련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취제를 그 블로우건에다 바람총에다가 넣어서 포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때도 근육이 많은 쪽에 좀 안전하게 발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만약에 포획을 한 다음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걸 위반하면 어떤 뭐 처벌이 있다. 이런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더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유기견이 마취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포획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죽게 되나 보더라고요. 살게는 잡은 경우가 거의 없나 봐요. 왜 이렇게 그냥 뭐 죽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죽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유기견이라 해도. 그래도
서울시 정보 공개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상암이가 2차 포획 아이고 1차 포획은 벌써 6월 24일 날 이뤄졌더라고요. 그때 성견 한 마리 그리고 자견이라고 작은 아이 한 마리가 잡혔는데 작은 아이는 상암이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아주 작은 아이는 상암이와 같은 자리 오른쪽 앞다리 어깨 위쪽에 맞았는데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포획하는 게 2번째인데 왜 그 죽은 아이의 똑같은 위치에 쌌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처리했는지. 지난 6월 죽은 유기견과 같은 부위에 마취총을 맞은 상암이. 혹 잘못된 부위에 마취총을 쏜 건 아닐까? 강아지의 중요한 부분은 얼굴 쪽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굴 쪽은 좀 피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흉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에 잘못 마취총이 발사가 되어지면 심장이나 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하는 부위죠. 흉부에 바로 주사가 되어지거나 하면 쇼크살 확률도 있는 거죠. 상암이가 마취총에 맞고 쓰러진 뒤 오랜 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 마취총 맞고 이제 마취된 상태를 저도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맞고 나서 이제 좀 바로 마취가 안 되니까 이제 몇 분 동안 도망가거든요. 이제 도망간 다음에 이제 마취약이 이제 퍼지면 그때 이제 마취가 돼서 쓰러지는데,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같이 했죠. 소음이나 맥박 같은 것들. 네. 네,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에 실어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동물병원으로. 네. 12시 10분경에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포획이 됐고, 네.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한 30분쯤 출발을 했고요. 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 게 한 1시에서 1시 10분 사이예요.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걸 알렸음에도 포획을 강행했어야 했냐는 건데요. 저희가 9월 22일 날 주무관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낸 문자에는 아이 사진까지 다 첨부가 돼서 반려견 놀이터 부근에서 자주 목격되는 아이고 상암이란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아이다. 제가 꼭 입양을 보내야 하니 혹시라도 포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꼭 연락을 주십사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셨으면 저도 아마 수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잡을 수 있으면 저희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빨리 잡는 게 저희한테도 좋고, 이제 걔한테도 편하게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잡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을 건지가 전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도 처음부터 일이 잘못되길 바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수많은 의혹들을 낳았고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 명백해요. 여기 이제 가을대관에 행사들이 많고 하니까 그 핑계로 전혀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전혀 그렇지 않은 애를 포획하려고 방법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냥 본인들이 이런 게 있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국민들도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단순 민원 처리 정도로만 해명하고 있고. 사업소는 이전에도 공원에 들개가 나타나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마취총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암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는 없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마취총을 사용했는지, 또 응급 상황에는 충분히 대비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상암이의 죽음 이후 유기동물 포획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암이와 만날 날을 기다렸던 입양 희망자는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혹시 그 보호소로 보내졌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보호소로 보내졌으면은 내가 가서 입양을 하겠다. 보호소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호소에 보내려고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총을 맞고 죽었다고 했더니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죠, 그분들. 그리고 상암이를 아끼던 사람들도 여전히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335 모여서 우리가 포획을 하자. 그리고 입양자분도 직접 찾아주셨어요. 좋은 집에 입양 가서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 친구들이랑 여기서 충분히 이제 맘껏 놀 수 있었을 텐데 개인 구조를 하겠다는 분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무리하게 포획을 그렇게 마취총에 의해서 해서 애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았는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잖아요. 포획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상황. 그러니까 이게 포획 과정에서 뭔가 위반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일은 아니고, 일단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가 이번 상암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뭔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암이의 죽음으로 현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연락이 이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뭐 마포구청이나 녹지사업소나 이제 주민들이나 이 세 어떤 그룹들이 긴밀하게 소통이 됐었더라면 한 생명은 이제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 최소한 생명을 다루는 일에 관해 있어서는 서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고 공유하고 해서 이런 일은 좀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되도록 마취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이 시간, 비용, 노력 들어서 되도록 아이가 마취 없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포획되도록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부는 저도 느끼지만 되도록 마취에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안전하게 마취제를 사용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유기견을 비롯한 유기동물에 대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유기동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기견 운영하는 그런 일단 지자체별로 이제 뭐 위탁보호소나 뭐 직영보호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다시피 열악하잖아요. 관리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뭐 그만큼 매뉴얼도 없고 하니까 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더 명확하게 세분화돼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상암이의 죽음이 되게 단순하지 않은 게, 상암이가 이제 유기견이죠. 그러니까 유기견이 왜 발생했냐부터 이제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유기견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쉽게 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생명경시 풍조가 이제 문제가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찍어내듯이 생산해서 쉽게 이제 팔게 되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큰, 근본적으로는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명 경시 풍조와 체계화되지 않은 제도가 낳은 비극. 건강한 시민의식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게 그 동물보호법을 보면 이 포획 자체도 문제지만 포획이 된 유기동물들의 그 처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물 등록제가 그래서 이런 유실 유기견을 방지하려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이거를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뭐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33.5%밖에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등록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유기견이 뭐 동물보호센터에 갔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법령적으로 동물의 그 인권, 동물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살폈던 유기견 상아미. 누군가는 미물에 불과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상아미 또한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아미의 죽음에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요. 상아미가 있던 자리에는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지와 꽃이 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조되는 유실, 유기동물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차와 방법뿐만 아니라 구조 후에 대한 처리도 아직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제 마련과 함께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아미는 다시 돌아올 순 없지만 제2, 제3의 상아미가 나오지 않도록 유기동물 포획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되뇌겨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이 일을. 그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구조를 하지 못했 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이미 뭐 죽은 애가 돌아올 순 없지만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너한테 너무 못해줘서 너무 마음이 아파.